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의 남편과 함께 회사 창업을 했는데요. 5년이 된 지금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직원들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얼마 전에는 사무실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 정도 성장과 발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남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이고 또 가장 친한 친구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씩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가장 믿고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고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의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컸기에 앞으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고 많은 고민 끝에 두 번째 결혼을 한 건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실패했다고 두 번째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과 안정은 없겠죠. 첫 번째 결혼에서 소가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줘서 그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쯤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꽤나 놀라운 근황이었는데 사실 통쾌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첫 번째 결혼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저는 연애는 3년, 결혼은 6년 정도였으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연애할 때 저는 회사원이었고 그 사람은 대학원을 다니며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대학원생과 뭐하러 사귀느냐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제가 주로 냈고 그 사람 필요한 옷이나 신발, 책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사줬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호구라고 할지언정,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경고할지언정,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사랑했고 저의 행동들이 희생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역시 늘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제가 자기 인생에 나타난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라고도 했어요. 사실 그 사람은 본가도 형편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취업해서 먹고 살 기반을 닦아야 할 사정이었지만 교수에 대한 꿈이 확고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남자와 가난하지만 행복한 연애를 했었고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단, 예물 다 생략하고 단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작은 투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멋진 신혼집, 최신식 가정 가구, 화려한 결혼식은 아닐지언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만도 좋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계산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때의 순수했던 제가 어쩔 땐 그립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충만했던 때였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에 열심히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박사과정을 준비했어요. 필요한 교육 듣고 교수님들 술자리도 많이 불려다니고 하면서 야금야금 돈도 많이 썼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용돈을 줘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모든 생활비를 다 제가 내야 했고 남편 용돈까지 줘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편 필요한 돈까지 주려고 하니 늘 빠듯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쓰는 돈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거의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집에서 대충 정리만 했어요. 저희 회사에는 식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식비마저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죠. 그러면서 알뜰살뜰 허리띠 졸라매고 아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보험도 안 들어있던 터라 수술비랑 병원비, 간병비까지 저희가 도와야 했는데요. 모아둔 돈이 어디 있나요? 매달 생활비 쓰는 것도 빠듯한데요. 저는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시면서도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짠해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자기가 정식으로 교수 임용되면 저한테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기에 억울하단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은 박사과정 끝물이 되었고 너무 정신없이 바빠했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버텼고 저희는 이세 준비도 미뤄두었어요. 그맘때 남편은 교수님들 뒤치다꺼리 해야 한다며 연구실에서 거의 숙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교수님이 이래저래 많이 부르시는데 자기도 알잖아. 교수님 눈에 잘 들어야 한다는 거. 여기가 꼭 실력만 있다고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정말 중요하잖아. 오늘도 교수님 술자리 가는 거 따라가고 랩실에서 자야 될 것 같아. 또 내일 오전에 준비할 게 있기도 하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해해. 자기도 고생 많지. 그래도 교수님이 자기 좋게 봐주시잖아.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결혼한 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대학의 교수 자리 추천을 받았고 결국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토록 원하던 교수 임용이 드디어 된 것이죠. 남편과 저는 얼싸안고 좋아했고 서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그 대학 근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도 옮겨가고 싶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섣불리 옮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대화 끝에 일단 당분간은 따로 살면서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 대학에서 좀 더 실적과 연구 결과를 잘 쌓아서 수도권 대학으로 꼭 옮길 거라고 했어요. 저도 주말 부부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며 천천히 2세 계획도 가져보자고 했죠. 남편이 드디어 교수가 되었으니 천천히 2세 준비를 하고 제가 임신을 하고 나면 그때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남편 옆으로 가도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가기로 한 대학교 근처에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러 주말마다 집으로 오겠다고 했죠. 제가 가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고생까지 시킬 순 없다면서 자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떨어져 살면서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초반에는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는 꼬박꼬박 왔어요. 연구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바쁠 텐데도 그래도 열심히 집에 왔고 저는 주말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점차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안 올라오기 일쑤였고 제가 내려간다고 해도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차피 일해야 돼서 학교에 내내 있을 건데 제가 오면 신경만 쓰이고 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안 내려오고 연락도 뜸해지니 저로서는 속상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도 못 내려와? 너무 바빠. 곧 방학이잖아. 그때는? 방학 때가 더 바쁘지. 학생들이 방학이지 교수가 방학이야? 나 지금 준비하는 연구도 있고. 우리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럼 내가 한번 내려갈까? 반찬도 좀 해주고 집도 좀 치워줄게. 그런데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 남편은 즐겁을 하더라고요. 무슨 됐어.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집 깨끗하고 반찬도 다 알아서 잘 사다 먹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집에서 좀 쉬어. 평일 내내 회사 다닌다고 바빴으면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친구들도 좀 만나고 친정에도 좀 가고. 그럽니다. 말은 저를 위한 것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극구 내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잔데 속으로 설마? 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주말 부부인데다 마음이 멀어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남편. 게다가 집에는 절대 못 오게 하고 솔직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더 속상하게 하는 건 남편이 갑자기 딩크를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도 분명 교수 임용이 되고 나면 아이를 가지자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딩크로 살자고 하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주말 부부로 따로 사는 데다 그마저도 일 핑계로 잘 오지도 않는데 딩크까지 하자고 하다니 이게 남이지 어떻게 부부인가 싶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도 좀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크게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죠. 그런데 그 싸움 이후 남편은 일주일이 넘게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고 안 풀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들어가는 거고 제가 먼저 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단단히 삐졌구나 싶었다가 아예 얼굴 보고 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 안 하고 몰래 남편이 사는 집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사실 말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연락을 안 받으니 할 수가 없었죠. 하여튼 그렇게 남편이 혼자 사는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번을 알긴 알지만 그냥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건지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비번을 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컴컴한 방에 불을 탁 켠 순간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거실에는 남편이 옷가지들을 빨래 건조대에 넣어두었는데요. 거기에 보란 듯이 남편의 속옷과 더불어 여자 속옷이 같이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안 내려오니 그 속옷들이 당연히 제 거는 아니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 집에 남편 말고 또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넋을 놓고 다가가서 그 속옷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칫솔이 2개가 있고 여자 생리대까지 있더라고요. 안방으로 가보니 여자 옷도 걸려져 있고요. 진짜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는 집에 곳곳에서 발견된 여자 물건이라니요.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이 여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절할 것처럼 어지럽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잠시 후에 비번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막 화기애애하게 장난치면서요. 제가 우뚝 서 있으니 남편은 놀라서 자지러지고 옆에 있는 여자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많이 어려 보였죠.
제가 갑자기 집에 서 있으니 둘 눈에는 제가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울분에 차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 꼴을 눈앞에서 보는데 눈이 횟가닥 돌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옆에서 교수님 때리지 말라면서 말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 여자가 살려달라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남편이 저를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괜찮느냐 어쩌냐 하는데 와, 그런 일을 직접 겪어보면 눈알이 막 돕니다. 입에서 온갖 쌍욕이 절로 나오고 사람이 딱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폰 꺼내서 그것들 사진 찍고 그것들은 가리면서 찍지 말라고 제 폰 뺏으려고 하고 하여튼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네 뒷바라지 여태까지 해준 대가가 이거냐고 울부짖었고 남편은 저한테 누가 자기 뒷바라지 하라고 했느냐, 네가 좋아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냐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해서 해놓고 왜 자기한테 부담을 주냐면서요. 와, 진짜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닌가 싶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지를 위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서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졌답니다. 자기를 교수 만들려고 제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의 꿈이었고 저는 그저 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몰아세우면서 부담이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 돈 잘만 받아먹어 놓고는 이제는 그 모든 게 부담스러웠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얼마나 참담하던지요. 너무 화가 난 제가 다시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아 세우더니 그 틈에 지도 도망가더라고요. 대학교의 교수식이나 되는 인간이 내연녀랑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는 꼴이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지만 그때의 제 심정은 전혀 웃기지 않고 그저 비참하게 그지없었어요. 저는 주인 없는 방에서 통곡을 하고 건조대에 걸린 옷을 몽땅 빼다가 쓰레기통에 쳐넣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제가 했던 내조와 기다림의 대가가 겨우 이런 거라니 참담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이 모든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 다 난리가 났고 저희 부모님도 거품 무셨죠. 제가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교수 임용되자마자 사회라는 놈이 바람났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당연히 기함했는데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다느니 아들을 설득하겠느니 하시더니 나중에는 결국 시부모님도 일이 이렇게 된 거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려 하더군요. 아마 남편 놈이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애랑 살고 싶다 한 모양이죠. 남편은 끝까지 제가 교수 되는 것에 너무 심적인 부담을 많이 줬었고 자기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느니 어쨌느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 교수 되라고 등 떠민 적이 없습니다. 지가 교수 되겠다고 해서 제가 물심양면 도와주고 생활비 다 쓰고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눈 돌아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뻔뻔하기 그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내 도움 다 받고 이제 와서 젊은 여자애랑 통하니까 내가 싫어지고 팽하고 싶어진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가 부담스럽게 했다느니 그러더라고요. 지도 할 말이 어지간히 없는지 그 말만 죽어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놀아나는 그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려줄 리도 만무했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사람을 좀 썼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둘의 불륜 증거 사진이며 그 여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착수금이니 진행비니 돈이 엄청 들어서 그렇지 확실하긴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남편 연구실에 조교더라고요. 자기 연구실 조교하고 바람이 난 거죠.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13살인데 그 조교라는 애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보한 그 여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이런 거 부모님은 다 아시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성인이고 자기랑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느니 어쩌느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동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고 남편을 질리게 만든 건 제 탓도 있니 어쩌니 하는데 와, 이런 애가 나이 많은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대학원생까지 할 정도면 공부를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공부머리랑 정신머리는 별개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저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 한 행동의 책임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그 부모에게도 사실을 곧장 알렸어요. 그 부모는 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부모에게 연락해 딸이 이러고 사는 걸 아느냐고 알렸습니다. 그 부모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고 그 여자애한테 정신 차리라고 등짝도 좀 때린 것 같은데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건지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 딸 건들지 말라느니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저는 못돼 처먹은 마녀고 지들은 사랑만 하고 싶은 가련하고 불쌍한 연인인 척 하는데 그게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 그냥 절대 못 넘어간다고 학교에 다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기만 해보라면서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조용히 이혼 처리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죠. 저는 고소당할 각오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의 불륜에 대해서 고발하는 대자보를 만들어 달아버렸습니다. 사진까지 다 붙여서요. 학교 측에서 미리 발견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떼어버린 것 같지만 어쨌든 본 사람도 많고 그 사이에 난리가 났죠.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하고 고소하니 어쩌니 하고 학교에 소문 다 났다면서 그 여자애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나 교수 임명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고! 그럼 네가 잘했어? 10년 내조한 와이프 저버리고 13살 차이 조교랑 바람. 네가 제정신이야? 야, 이 망할려나.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이제 네가 싫다고! 그 면상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아예 막장으로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냐 해봐라 생각하며 들어주었습니다.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교수 부인 되고 싶어서 눈 뒤집어가지고 사람 닥달하고 눈치 주고 나 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정 떨어진 지 오랜데 나한테 그렇게 용돈 타내고 돈 받아가고 그랬냐? 내면상 보기도 싫으면서 도움은 필요했나 보지? 네가 사람 새끼야?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없는 형편에 너 도와주고 뒷바라지 하려고 나는 미용실도 못 가고 화장품 사는 돈까지 아끼고 살았다. 네가 사람 새끼면 그런 걸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해야지.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어린 조교년이랑 바람나니까 마누라는 옹색해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이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누가 하래? 네가 좋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너 때문에 나 학교에서 무슨 조치 생기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나 보라고. 나 너 고소할 거고 절대 가만 못 있어.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도 싸그리 다 녹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자보를 붙인 일로 학교 측에서 경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긴 했지만 그냥 덮고 지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고소당할 거 어디 끝까지 해보자 생각하면서 그 통화 내용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버렸습니다. 고명석 교수와 조교의 불륜에 관한 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번에는 아예 통화 내용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역시나 몇 시간 뒤에 삭제가 된 것 같지만 이미 그 사이에 일파만파 다 퍼졌죠.
남편은 그 일로 아예 교수 업무에 관한 정지가 된 것 같았고 학생들이 남편 수업을 보이콧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애도 소문 다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 대학원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토록 염원하던 교수 생활은 연명하기 힘든 꼴이 됐고 학교에서도 남편에게 수업을 주기 힘들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했고요. 저는 고소당한 일로 법원 불려다니고 결국 벌금까지 물어야 했지만 별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분풀이는 해야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처음 제가 대자보 붙였을 땐 전화해서 생 난리를 치더니 제가 이번엔 녹음 파일까지 인터넷에 확 올리는 거 보고 더 이상 연락 안 하더라고요. 건드리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하여튼 저는 그 후 상간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이혼은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던 와중 남편 놈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질질 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잃어도 그 여자가 중요하다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제발 저랑 이혼해달랍니다. 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대요. 자기가 진정 사랑을 찾은 것 같으니 그 여자랑 살게 자기를 놓아달랍니다. 누구는 지가 좋아서 이혼 안 해주고 있나요?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참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남의 인생 10년 날리게 만들고 이제 와서 너는 다른 여자 좋아졌다고 헤어져 달라면 헤어져 줘야 되냐고 그랬죠. 남편은 자기가 교수가 아니라도 그 여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저 저에게 이혼해달래요. 이 정도면 저보고 할 만큼 하지 않았냐면서요. 남편 놈은 끝까지 염치가 없고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제 지난 10년이 너무 아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해주기로 했어요. 지난 세월도 너무 아까운데 이런 인간하고의 부딪히는 앞으로의 시간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결국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해서 위자료 다 받은 뒤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저 더러운 인간들, 나도 내 인생에서 깨끗이 지우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여자애는 대학원 잘리고 저 나름대로는 복수를 했음에도 그래도 제 마음은 뻥 뚫린 것처럼 한동안 힘들더군요. 그런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추슬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 위자료로 저만을 위한 시간을 실컷 보내기로 한 거죠.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저를 많이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를 돌보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한테 헌신해봤자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우선으로 챙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재취업도 어려웠을 뿐더러 전부터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와 함께 마음이 맞아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회사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로 열심히 일하던 그 남자는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당한 배신감이 커서 재혼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의 남편에게서 전 남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의리와 책임감을 많이 보게 되었고 결국엔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어렵게 시작한 두 번째 결혼인데 마음이 잘 맞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 전 남편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뒷바라지가 부담스러웠다느니 개소리를 하며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다 잃어도 그 여자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저랑 이혼하고 바로 그 여자랑 재혼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일로 그 대학교 교수 자리 잘리고 다른 대학교로 옮겨서 강사 일을 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랑 재혼했는데 그 여자가 제 전남편하고 살다가 자기 또래 남자랑 바람이 났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하더니 재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전남편하고는 한바탕 이혼 소송하고 난리치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전남편은 2번의 이혼을 한 셈이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전남편 꼬라지가 너무 우스운 겁니다. 자기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여자라느니 그 여자랑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느니 저를 무슨 미저리 취급하고 이혼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재혼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고 전 남편은 2번째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원하던 교수 임용 되자마자 딴짓하고 결국 손가락질 당하면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사랑이니 뭐니 하더니 그 여자한테도 배신당한 처지가 되고 전 남편의 꼬라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습던지요. 부부 사이에는 애정도 중요하지만 의리와 도의도 중요하잖아요. 본인 혼자서 잘나서 잘된 것 마냥 저와의 도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더니 그 마지막 꼬라지가 참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남편과 재혼해서 사업 잘 진행하면서 잘 산다는 건 전 남편도 들은 것 같더라고요. 지를 위해서 헌신한 저를 볼품없는 아줌마, 부담스러운 미저리 취급하더니 이 결과에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비록 결혼 생활 동안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보답은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와 분풀이는 다 했던 것 같고 또 지금의 제가 행복하니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편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헌신하고 살지는 않으려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저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으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상처 많은 결혼 생활과 이혼이었지만 그만큼 깨달은 것도 많으니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